전 세계에서 우주에 로켓을 날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인도. 근데 그 최첨단 로켓을 날리면서 그 로켓 운반은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가축으로 운반하는 그 나라 인도. 로켓을 날릴 수 있는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로켓을 땅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한 이 인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할 것은 인도의 격차입니다. 인도는 과학도 격차, 경제도 격차, 신분도 격차, 격차가 상당히 다양한 곳에 많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경제적인 관점을 주로 보면서 인도의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도 하면 그냥 소나 끌고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가 존재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바로 인도입니다. 바로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으로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을 살펴보면은 2011년 자기 가족 5명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이었고 지금은 뭐 더 비싸겠죠. 아니 무슨 사람이 사는 개인 집이 조 단위입니까? 이 집은 우선 27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9개나 존재한다고 하고요. 27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층의 높이가 거의 일반 건물의 2개 층 정도의 높이라서 일반 60층 정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63빌딩 정도의 개인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이 집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선 대형 사원이 있고요. 뭐 100명 정도는 거뜬히 수용하는 게스트룸, 미용실, 수영장, 헬스장, 영화관, 마트 뭐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또 겁나 더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스노우룸이라는 게 있는데 회장의 말 한마디면 그 공간에 인공 눈까지 내리게 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뭐 덥다고 에어컨 수준이 아니고 집에 이글루가 존재하네요. 그리고 이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자녀들의 결혼식입니다. 2018년에 이 회장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갑부 얼굴 도장 한번 찍겠다고 전 세계에서 많은 하익 인사들이 모였는데요. 미국에서는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거물급 정치인들도 방문했고요. 경제계 쪽에서는 노키아, HP, 퀄컴, 골드만삭스, JP모건,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등의 CEO들이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축가는 세계적인 팝 가수 비욘세가 불렀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한 커플의 결혼식을 위해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날 전 세계 주목을 끈 한국의 슈퍼스타도 자리를 빛냈는데요. 바로 우리 재용이 형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인도는 갑부들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의 경제 성장 가능성도 진짜 엄청납니다. 인구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인데 그 인구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훗날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또 소비력도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가 또 학구열도 엄청 높아서 진짜 인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인도에는 전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고 불리는 IIT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학교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MIT 공대에 간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도 엄청 잘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미국의 전 세계 IT 업계를 인도인들이 최근에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인도인이 빠지면 뭐 실무자가 없어지고 CEO가 없어져서 안 돌아갈 정도라고 하고 또 인도인들이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어도 다 유창하니까 커뮤니케이션에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CEO도 현재 인도계 미국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최고의 갑부도 있고 엄청난 학구열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기술과 산업을 지락펴락하는 인도인데 사실 그 이면에는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인도의 부자 도시 옆에는 바로 판자촌이 붙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인도의 빈민촌에는 당장에 마실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강의 더러운 물을 먹고 죽는 사람이 매년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기가 안 통하는 지역은 당연히 셀 수 없이 존재하고 위생이나 기아 문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판자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요. 이마저도 없어서 공사장에 쓰이는 파이프가 모여있는 파이프촌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열악하니 아픈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의료시설들의 의사들은 당연히 돈이 많은 부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 빈민촌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각할까요? 가난하다가 경제 성장한 나라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 등도 있는데 인도는 왜 이렇게 훨씬 빈부격차가 심각할까요? 우선 인도는 영국에게 약 200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착취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식민지 기간이 끝나고 인도는 사회주의 색깔의 경제 체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었죠. 그러다 보니 한동안 경제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고, 그러다가 결국 후회하면서 1990년대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시도했고, 그 이후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저렴하고 계속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서 자본가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돈은 더 계속 벌고, 빈민층들은 계속 똑같은 삶을 유지해 나간 거죠. 자본가와 빈민층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고 해결이 나지 않은 이유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매우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4개의 신분제도, 그리고 그 아래에 가장 하층민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사실 인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폐지시켰지만 인도 사회에서는 전혀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제로 인해서 하층민들은 직업 선택에도 제약이 존재하고, 불가촉 천민 사람들은 가장 더럽고 불편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의 자녀들도 당연히 대를 이어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계층별로 서로를 견제하고, 또 정부와 짝짝꿍하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그런 신분제의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이제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힘든 것이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그 밑에 빈민층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